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의 김선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계 대재앙 이미 시작되었다. 세계 최초 벼락거지 한국인. 종부세 작년 2배 뛴 꼬지서 날아들고 있고 한국 원전 폐기하고 북의 원전 건설 추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건설 세운 산업부 북엔 원전 건설을 지원 추진했다. 국내에 원전 없애고 북에 짓자 산자부개. 놀라운 일이죠. 자, 집값 상승이 난 우픈 현실, 씁쓸한 신조, 벼락거지. 자, 벼락거지가 갑자기 생겨났는데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대한민국에 벼락거지가 태어났다. 정부 믿고 집 안 샀더니 졸지에 벼락거지 된 신세. 작년 2배 뛴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왔고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목동 60대는 7배가 뛰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코로나 사태를 먼저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자, 대한민국 국민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 5,900만 51만 7천 명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40만 명이 이제 사망자가 나타나죠. 140만 명의 인구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그마한 시 10개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인원이 죽었다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죠. 자, 한국인도 510명이 죽었는데요. 3만 1,000명이 이제 감염이 됐고 확진이 됐고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가 세계의 문화를 어떻게 바꿀지 그야말로 상상이 잘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암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결코 이것이 곧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나왔는데 집값 띄워놓고 세금 뜯어가나 이렇게 돼 있죠. 최고 세율, 종부세 대상이 이제 5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늘었다는 것이죠. 최고 세율 작년 2.0%에서 3.2% 상향했고 세금 2~3배 뛰는 단지도 속출할 듯 하고 종부세 세수 지난해 2조 1,148억 원에서 올해 3조 원에 이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세금을 아주 막 뜯기는 그런 입장인데요.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정부 약속을 믿고 아파트를 구입을 미뤘다가 매매 가격과 전세값이 못 올라 이도저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두고 벼락거지란 신조어가 회자되고 있는데 갑자기 돈 번 벼락거지와 달리 본인 소득에 별다른 변화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택 가격에 뛰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벼락거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박탈감이 되고 벼락거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최근 전세값이 73주째 급등하고 보증금 추가로 마련할 위기에 처한 이들을 현상을 반영한 신조어가 되겠는데 문제는 집을 가진 자는 종부세 2배를 시작으로 해서 세금 폭탄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고 또한 가지지 못한 자는 집값 폭등으로 이변이 없는 한 평생 일을 열심히 해도 매집장만도 못할 처지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정부는 그동안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써냈지만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수록 오히려 전세, 매매, 월세 가격이 천정을 뚫게 되는 것이고 특히 전월세 시장은 지난 7월 주택임대차 보호법 국회 통과 이후 엉망진창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임대주택 11만 채 공급을 주요내으라는 24번째 대책을 내놨고 전월세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임대차법을 손질하긴커녕 또다시 엉뚱한 진단과 처방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월 22일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상대적으로 자산이 하락한 사람들고 두고 벼락거지라고 소개했는데 벼락거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일개미파로 전셋집을 구해서 개인 자금을 마련하는 맞벌이 부부 또는 근로소득을 그대로 예적금 통장에 넣어두는 직장인을 말하고 집값 변동보다는 개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집을 무리해서 사지 않는 경우고 자, 그러나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일개미파 자산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타이밍파인데 3, 4인 가구가 청약가점이 50점대로 로또 청약을 노리거나 정부의 공급정책 효과를 기다리고 집값이 내려갈 것을 기대하고 매수하려고 이제 전세 사료를 이제 선호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규제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로또 분양가 아파트가 공급되자 청약 경쟁률과 함께 청약 가점 커트라인도 동반 상승해서 4인 가구 만점 자, 기준으로 해서 이들이 당첨이 이제 요원해졌다는 것입니다.
KB 월간 주간 가격 동향 면적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값은 서울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문재인 정부 출범 2017년 5월 이후 4억일 넘게 올랐고,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이 34.5%, 세종은 40.1%, 40.51%에 달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드디어 날아왔는데 최대 7배까지 뛰었다는 것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박모 씨는 23일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는데 지난해 7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종부세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번 주말부터인데 납부 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되겠습니다. 종부세 20%만큼 농어촌 특별세를 별도로 내야 되고,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짜장 6개월까지 나눠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경우는 2001년 매입 아내 명으로 아파트 한 채를 더 갖고 있었는데 임대를 받아서 노후 생활비로 쓸 것을 계획하고 퇴직금 등을 털어 장만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지난해 종부세 10만 원을 처음 냈고 올해는 70만 원이 나왔고 재산세까지 합치면 총 보유세는 400만 원이 되겠고 내년엔 종부세만 150만 원이 넘을 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세금 폭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 집이 2채인데 그 정도 대수냐라고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입이 전혀 없는 데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당혹스러운 길은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집을 한 채를 팔고 싶지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데다가 다른 노후 생계 대책도 없어서 걱정이라고 덧붙이고 있는데 누구나 비슷하다는 것이죠. 집을 한 채 더 사서 월세 받으려는 것은 소시민들이 충분히 꿈꿀 수 있는 내용이죠. 새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 숫자도 확 늘고 있는데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0만에서 80만 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종부세 폭탄이 현실이 된 것이죠.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는 물론이고 서울 중위가격 수준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주택자도 부담이 커졌고 국세청은 20일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는데 전자고지서는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우편고지는 26일께 받아볼 수 있고 세액은 지난 6월 1일부터 기준 보유주택 수와 공시가격 등을 반영해서 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종부세 폭탄에 대한 실감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종부세 대상은 1년 새에 10만 명이 늘었고 내년엔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59만 5천 명보다 10만 내지 20만 명이 더 늘었고 세수액도 최대였던 지난해 3조 4천억보다 4조 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은 대부분 이 지역이 종부세 과세권이게 됐고 주택 공시가격 합산 6억 원 1주택자의 경우에도 1주택자의 경우 9억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이던 아파트는 지난해 20만 3,100가구에서 올해는 28만으로 약 한 8만 명이 늘은 것이고 갈수록 이게 늘겠죠. 자,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박용갑 위원은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든지 고령자에게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면서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종부세 급증은 공시가격의 상승 때문인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 서울의 공동주택 가격은 14.74이고 강남권과 마영성 등 30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세금을 물릴 때 공시가격이 얼마나 반영할지 정하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 인상도 85%에서 90%까지 더해지게 된 것인데요. 내년엔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올해 세액에는 세법 개정에 따라 오른 세율이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에는 종부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로 오르게 되고 세율 인상을 반영한다면 서울 강남 도곡동 도곡넥셀 120제곱미터 주택 1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145만 원에서 올해는 273만 원, 내년은 509만 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하여튼 3배 이상 이렇게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매달 40~50만 원 이상 세금을 낸다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대단히 큰 돈이죠. 여기 공시가격이 더 오르게 됩니다.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로드맵에 따르면 5 내지 10년에 거쳐서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높아지게 되고 현 시세 반영률 9억 원 이상의 평균은 72.72%, 9억 원 미만은 68%입니다. 예컨대
시세 1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올해 공시가격은 10억 8,300만 원이지만 2025년도는 13억 5천만 원까지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율 인상으로 내년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고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대 6%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세금 부담에 그야말로 비명소리가 터지고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 가세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2030년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끌어올릴 경우 주택 보유 증가분, 보유세 증가분은 4조 6천억 원에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정부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대상과 금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년 서울 세율 인상이 적용돼서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갈수록 세율이 급격하게 올라서 그야말로 비명이 여기저기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약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경제가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 세계가 코로나까지 닥쳤고 한국은 그야말로 수출로 먹고 사는데 전 세계가 지금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한국인은 어려울 때도 자유 경쟁 체제 하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대표적인 민족이죠. 지금처럼 기업을 옥죄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정책 실패는 물론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부정선거라든지 탈원전, 특히 감사원의 감사로 알려진 한국에서 탈원전에서 북한의 원전을 전수하고 공급하려는 정책을 실행하려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제약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그야말로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고요. 그야말로 월성 원전을 갖다가 이렇게 부시고 거기에다가 북한에다가 원전을 건설을 추진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어떻게 표현 자체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일이죠.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2018년 5월 초중순에 작성된 것이고 문건 작성 시기는 문과 김이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이자 2차 남북정상회담 직전이 되겠습니다.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새 원전 건설 없다고 했으나 북한은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 등 제목이 붙은 10여 건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과 미국, 일본이 1995년 설립한 기구로 캐도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전력 공급을 경수기 2기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 기구입니다. 이 보고서들은 우리 정부가 2018년 5월 당시 북한 전력 지원 차원에서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또다시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최저임금, 또 주 50시간제, 부동산 공급 없는 수요 억제, 세금 폭탄 정책으로 갈수록 빈부격차는 벌어지고 있고 기업과 부자들은 외국으로 떠나고 있고 그야말로 일자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정치가 바로 경제이죠.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이 살려면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이고 주인인 국민들이 적극적인 자기 역할이 요구되겠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서 공정 경쟁과 일하기 좋은 나라, 그래야말로 그리고 바른 정책을 정부는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바른 정책을 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 기업이 마음대로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잘 살려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업 옥죄는 법과 규제 그리고 행정 감독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없애야 될 것이고 기업가를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돕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현재로서는 대재앙 해결 방법이 그야말로 영원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도 어려운데 세계 경제까지 어려워 2중 3중의 어려움이 지금 쌓여있고 첩첩산중이 쌓여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적 단합과 단결, 합의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맡은 바 소임과 충실을 다하면서 각자 생존을 하면서 동시에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고 현재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씩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